오늘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허석규 교수님 인사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저도 20년 만에 규슈 후쿠오카에 왔는데요. 그 발전된 모습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또 여기 후쿠오카에는 지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가장 그러한 지진한테는 그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옛 백제의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유적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손 박사님하고 이 지역에 유래되는 과거의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3일차에 실개국에서 온 회원들하고 이곳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가현 다쿠시 다쿠마치에 있는 다쿠 성묘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직도 513년에 백제 오경 박사가 일본에 논어를 전해주고 유교를 전파했다는데 그 논어를 지금도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 최초의 백제가 전해준 학교, 우리 학교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게 무령대왕 시절에 제가 그동안 허석규 유지랑 얘기한 거랑 딱 맞아 떨어져서 이게 구주 역사, 큐슈의 역사가 백제 역사고 그 역사가 오늘의 일본 역사를 만든 기원이 됐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단시는 백제는 무령왕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령왕이 바로 오경 박사를 일본에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만 해도 여기 후쿠오카에서 계속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한일 중 3국의 고대사는 꼬이가지고 전부 다 3국이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편의주의로 역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게 한일 간의 갈등, 한중 간의 갈등, 일 중 간의 갈등이 얽혀서 오늘날 서로 이게 이념까지 얘기해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하는 이유가 한중일의 바른 역사를 알아서 그거를 우리 좋은 문화로 같은 동질성 있는 아시아 민족으로서 특히 동의적으로서 좋은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저도 역사를 오래 연구했지만 오래 연구했지만 607년에 일본의 그때 당시에는 일본 열도가 외국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그 외국이 여기 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국 왕이 수나라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양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때 양제 때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보면 일본 열대 외왕이 누군지로 모르는데 다리사비고라는 외왕이 수나라 문제한테 나는 해뜨는 일본의 천자인데 수나라 너는 해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마침 일본 열대 외가 수나라보다 위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나라 문제가 화를 냅니다. 감히 천자한테 외국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잠시만요. 됐습니다. 이게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제 수나라 황제가 일본에서 보낸 사신을 보고 그래 니네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우리 사신을 보내겠다 해서 다음날 608년에 배세청이라는 사신을 보내서 일본 열도로 오는 기행로가 있습니다. 기행로. 그게 수서 608년에 외국전에 있는데 거기 보면 수나라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배세청하고 일본 사신하고 오는 경로가 백제 땅을
경유해서 죽도로 나옵니다. 죽도 나오니까 남쪽에 단무라국이라는 게 보이고 좀 가다 보니까 멀리 대를 가니까 저 죽사마국이 나오고 또 한참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진앙국이 나오는데 진앙국은 화족들이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화족은 오랑캐 이자 이주라 했다. 그때 당시 이주는 중국에서 지금 이주는 대만, 요새 말은 타이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10개의 섬을 쭉쭉쭉 가서 저 일본 열대 해안에 도착했다. 해안에 도착했더니 일본 외왕의 그 소덕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덕 소덕에서 일본의 세 번째 계급입니다. 소덕이 마중을 나와서 대왕한테 며칠간 와서 연회를 베풀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제가 또 옛날에 또 마치면 소덕이나 대덕은 현재 일본 역사는 쇼토쿠테자가 했다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쇼토쿠테자가 아니고 구지백제에는 쇼토쿠테자가 있은 적이 없고 대화에 있었고, 구지백제에는 외왕이 의자왕이 태자 때 아버지 무왕이 백제왕이 있을 때 아들을 여기에 태자를 백제왕으로 보냈을 때 그때다. 그때 어릴 때 이름이 뭐 다무라 황자, 뭐 다리사비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 조매의 천왕이 되는데 서명천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641년에 죽었다고 나오지만 일본 서기나 우리 삼국사에 나오지만 그 사람 죽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가서 그 사람이 결국은 저 의자대왕이 돼서 나중에 그 사람의 아들들을 일본에 두고 온 아들이 하나는 천재천왕, 하나는 부여풍, 나중에 천무천이 되는 거 해가지고 오늘의 일본을 건국했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이제 그런데 그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나 일본의 관변사학자들은 그 수나라 배서청이가 산홍성 둥주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저기 평양 옆에 대동강 쪽에 예성강이라고 있습니다. 예성강이 해안가에 와서 그 해안으로 인천 앞바다, 부안 앞바다, 목포 앞바다 이 해안가를 기슭을 따라서 오다가 그 부산 가기 전에 거기서 스시마 섬을 해서 또 배를 타고 여기 이곳 훅거에 완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길이가 한 2,000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6,000리가 돼버려요. 그런 무리한 짓을 지금도 안 할 건데 그때 겨우 배에다 가고 걸어서 가는데 그렇게 무리할 리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합당하지도 않고, 그때 예성강 쪽에는 고구려군이 있었고 우리 잘못된 역사에서도 그 밑에는 백제도 있을 거 같은데 남의 나라 땅을 수나라가 고구려랑 전쟁하려고 서로 막 전쟁하는 시기가 수나라 고구려 전쟁이 언제 일어났지 않아요? 그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수나라 전쟁을 파는데 고구려 땅을 밟는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뭐 산동성 둥지에서 배를 타고 그 파도를 거치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번에 대만에서 본 그 항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훨씬 빠르고 중간중간 섬이 한 20몇 개 있어서 파도가 치더라도 섬에서 쉬었다 오면 금방 온다. 그렇지 않은 그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나라 사서도 그래 돼 있고 한자를 해석해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역시 고대 역사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네. 현재까지는 그 예를 들면 백제는 그 한반도 안에만 있었다라든가 그러한 그 하나의 존재가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러한 눈으로 볼 때에 해석하고, 그렇지 않고 좀 더 넓게 중국 사서를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그 문장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사실상 지금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개 이상의 섬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신이요. 네,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반도를 통해서 좀 내려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만 쪽에서 이게 즉
일본으로까지 이어지는 소문들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루트이면 굉장히 쉽게 갑니다. 그렇죠. 예. 예, 탄시도 그랬을 것이고 현재도 그런 곳인데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리고 또 싸우고 있는 고구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나라가요. 예, 예성강이 저 평안 그러니까 저 황해도 북도인데 수나라는 그 고구려하고 엄청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고구려를 또 지나야 되는데 사신들이 백세 등 그 수나라 등 그런 그 무리하 루도를 거줬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저는 느끼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저 우리가 고대사를 얘기할 때 그 옛날 조선 때도 양자강까지 조선의 땅이 있었다고 알았고 저 삼국사기에 저 나당연합군을 백제랑 싸울 때 고구려 싸울 때는 그 백제 지역이 강대에서 산동성에서 양자강은 물론 이 밑에 저 대만 건너 복건성, 절강성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만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륙에 있던 수나라가 백제랑 관계가 주는 고개를 경유해서 와서 복주 가면은 복주 앞에 죽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역사는 한국 역사 다 지웠지만 중국의 바이드백과를 내가 최근에 수색해봤더니 옛날에 죽도가 있는데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는데 엄청난 옛날부터 고대부터 유명한 무역항이래요. 그걸로 해서 대만을 건너오든지 우리 그 대만 지나면 오키나와 가는 길이 너무 빠르거든요. 거기면 조그마한 생각구 일터도 있고 금방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오다가 진 왕국이 있어요. 진은 진나라 진짜입니다. 네네. 진 왕국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는 오키나와시 옛날에 육후왕국. 육후왕국이 보면 이게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데 화화 사람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 이주라는 건 대만으로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오키나와가 과거에는 중국 땅에 있었는데 한국 백제 땅에 있었는데 나중에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점령했다가 식민지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섬이 한 12개 나오는데 제가 한자로 다 해석하고 3개국에 그 해석을 해봤더니 다 제가 한 말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백제가 그 한반도 남쪽에 있다는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지만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한일 관계도 이제 우리는 둘 다 백제나 일본이나 우리 중국에서 대륙을 희롱하고 있다가 백제가 670년에 유장해 죽고 663년에 백종원 전투에서 패해서 일본 열도로 다 이전한 게 오늘의 백제인데 그 중심이 태초부터 현재까지 구주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때가 오경 박사가 513년에 논어를 전달했을 때인데 그때는 무령왕 11년째입니다. 근데 전에 제가 토크쇼 때 503년도 와카야마 하시모토에서 나오는 스다 하치만 궁에서 동거울에 보면 503년에 남동생 개체 왕한테 무령대에 동거울을 준 걸 인명죄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 그게 513년인데 무령대왕이 523년에 죽습니다. 그 531년에 개체천왕이 구주백제의 백제를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군대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군대가 구주백제의 많은 백제 군들이 오이타 군대, 저 밑에 구마모토 국제, 또 여기 본국에 후쿠오카 이게 뭐 춘기 광주국 군대 이를 합치니까 대화에서 오는 개체천왕의 군대를 단순히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오다가 그 자기한테 사살됩니다. 천왕이 어차피 우리가 질 건데 당신 개체천왕이 왜 그러냐면 자기를 따지면 살해를 시켜요. 그러고 스스로 대화 조정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대화 조정에 가서 대화 조정 왕이 되는 사람이 그 의자대왕의 동생 사왕입니다. 사왕. 그 일본 역사에 나옵니다. 그 백제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역사 나오고. 그래서 일본의 사가들이 그걸 다 하면서 그 제가 알았고. 또 하나는 여기 그럼 그 구주백제 왕 여기 후쿠오카에
춘기 광정궁에 대왕했던 사람은 누구냐? 의장의 아들은 사기훈입니다. 무령당의 아들. 무령당이 사마잖아요. 이름이 앞에는 부여지만 이름은 다 앞에 사자로 쓴다. 네네. 쓰지 마. 본인은 사마지만 동생은 사하고 여기 춘일신사의 백제궁에 있던 그 사람은 사기왕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무령당의 아들 대에 와서 531년에 백제가 천하통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까맣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의 백제 역사랑 일본사를 이렇게 엮으니까 비교를 하니까 이게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이런 논리를 제가 제공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그 일본의 예. 그 제도권의 예. 학계에서는 너무 이거는 그 새로운 학술이다라든가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근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또 연구가 진행되고 예. 과거의 역사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지면 특히 고대사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도 다 인정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훨씬 증거도 많고 근거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일본인이나 간단하게 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쭉 쓰면서 논리 알려주면 상당히 이 내용을 납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백제가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 아름다운 이 쿠수는 옛날부터 고대부터 백제 땅이고 현재는 일본 땅이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의장 시대의 백제나 한반도 시대의 백제든 그거는 거기서는 죽어 있지만 일본 땅에 쿠수에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논리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백제는 살아있다고 해서 그동안 한 7, 8차에서 톡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부로 제가 그러면 뭐 이게 현재 일본 국가의 땅이든 내가 이러면 옛 백제의 땅이든 여기는 한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도 옛 백제 그대로 살아있지 않느냐? 그 후손들이 지금 일본의 천황가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구수만큼은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교수님하고 한 얘기가 아주 뜻깊은 역사의 한 장이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일본에 오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걸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달았어요. 동경은 알겠는데 후지에 와도 어제 보니까 아니 정기적으로 유교 논어 교육을 후주 전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 기독교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물론 저 머리들 나가사키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일본의 그 교회가 없다는 거는 기독교 교회가 없다는 거는 여기는 옛날 고대 백제나 신라의 그 유교나 불교가 아직도 뚜를 밟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 그래서 나카노에 왕자 바로 전지천왕의 유서 깊은 그 가스가 신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본격적으로 장건이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68년이다. 그때는 그 간무천왕의 아버지가 고닌천왕이 바로 타카노 니가사라는 무령왕 그대 후손의 그 왕비를 맞이하여서 천왕으로 등극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칭화에서도 다시 백제 세력이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 무령왕의 유서 깊은 바로 이 규슈 후쿠오카의
또 그러한 신사를 장공했다라는 것은 규슈 특히 후쿠오카라는 이 땅이 무령왕의 여기에 오경 박사를 보냈고 예. 여기를 하나의 당시 백제의 기반으로 생각했던 예. 그런 것이 아닐까. 예. 이거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그게 그저 백제라는 예. 말씀인데 그게 연결된다. 자. 그러니까 중앙하고 규슈 이 지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그것만 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짤막하게 백제의 역사를 제가 몇백 년을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503년도에 그 무령대왕이 사마왕이 일본에 백제왕을 하다가 아버지 무왕이 죽습니다. 무왕이 죽고 본국 산동성에 가서 무령대왕이 됩니다. 그때 동거를 보내죠. 보내는데 그러면 여기 자기가 있던 여기 후쿠오카에 춘기 광정궁에는 구제백제왕이 있어야 돼. 그걸 아들 사기왕한테 주고 가는 겁니다. 그 아들 사기왕이 쭉 있다가 나중에 낙가노에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왕들을 모신 게 768년에 그 신사를 만든 거죠. 네네네. 그 증거가 근데 그거를 거기 봤더니 평성 9년 1995년에 개축을 했다가 나와요. 그래서 오래된 신사는 깜깜한데 거기 춘일 신사인데 끝에 자가 사당사자고 새로 개축된 거는 모을사자입니다. 근데 왜 개축했냐 봤더니 옛날에 있던 신사가 불에 다 타가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근데 신사 입구에 석조로 된 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가 두 개입니다. 큰 석조는 신사인데 저 사당사자 그거는 낙가노의 천황이 천지천황이 만든 거고 1999년에는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일본이 개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보고 왔어요. 그걸 왔으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그죠. 그러니까 그럼 500년 초부터 지금까지 그 신사는 백제 왕들을 쭉 모시고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 맞아요. 그럼 이제 현재 천황도 여기를 보면 자기 조상들이 여기 다 있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느끼고 저는 어제 그거를 춘일신세 갔다 오고 너무 속으로 저의 조상은 아니지만 내가 일본 신한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한테 이런 역사를 알게 해주는 그걸 해줘서 특히 낙가노 황제 그걸 보고 신사의 그 사당사자 옛날에는 사당사라고 조상 왕들을 모셨는데 지금은 모을사에서 그거를 약간 보편화시켰구나. 일본 역사가 같이 또 신사 역사가 결국은 우리 유교의 역사, 백제 역사였다. 네네네. 그거를 내가 이제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발견이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가노에는 그 후에 천지천왕이 됩니다. 그리고 낙가노에는 그 의자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분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러한 천왕이었고, 이분의 또 손자로 다시 천왕이 되는 그 고인 천왕이 등극했을 때 그 무렵 768년에 다시 이 지역에서 낙가노에서 내려온 신사가 본격적으로 장군이 됩니다. 중앙에서는 무령왕 그대 손에 타카노 니가사가 이제 완비가 돼가지고요. 중앙하고 이게 또 중앙에서도 이 규슈 후쿠오카를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령왕하고 또 관련이 되는 신사가 여기에 그런 식으로 그 도지의 신사를 또 만들어서 계속 보존하겠다. 그러한 의지가 강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우리가 묵은 하카다시에 있는 니시테초 호텔인데 다행히 여기 오토라는 카페에서 이런 좋은 장소를 빌려줘서 여기서 일본에서 토크쇼를 하게 됩니다. 이
저 호텔 관계자한테 감사드리면서 여기 하카타 시가 하카타 항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그 백충황 전투 때 보면 660년에 의장이 죽었다고 보자 그 의장의 와이프인 사이메이 제명천의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모든 군을 하카타로 집합하게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그 군대를 모아서 배를 1000척 이상 만들고 2만 7 군대를 하카타 항에서 출발한다는 게 나와요. 네네네. 그런 유서 깊은 곳에서 우리가 오늘 이걸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세 일본 연합군이 예. 663년에 마지막에 그 나단 연합군하고 예.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일본의 사이메이 여왕이 여기 하카타까지 내려와 가지고 2만 7천 명에 예. 달하는 대군을 일본군을 이제 백세 옛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카타는 그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러한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사이메이 여왕은 여기서 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면에서 중앙 당시의 중앙은 바로 나라 그쪽인데요. 그러나 그 여기하고 또 큐슈 하카타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러한 땅이다. 여기서 또 이런 독서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이벤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춘일 신사에서 본 거는 그 어느 왕의 행차도가 그림을 그려졌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낙가노의 황태자가 아니고 천지천왕의 행태자 같아요. 네네네. 근데 한자로 써놨는데 다 올해 지워진 거를 저 사진도 안 찍히는 저 구석에 놓고 짱가놨습니다. 네네. 그 바깥에서 멀리 했는데 행차도 봤더니 대왕 같은 사람이 있고 신하가 쫙 가는 거예요. 가는 그 행차도가 있는데 그 행차도에 보니까 여기가 낙가노의 황자 그러니까 저 천지천왕이 여기에 근무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무천왕이나 천지천왕에서 말이 많잖아요. 천지천왕이 여기서 근무를 했으면 행차한 게 맞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어제 간 데가 춘일시에 있는 그 옛날에 우리 고대 역사책에 나오는 백제에서는 춘기 광정궁인데 지금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춘일 신사는 언제 개명됐냐 해보니까 중대한 황자가 천지천왕이 이 춘일시에 있는 그 궁 이름을 장진궁으로 바꿨다는 역사가 나와요. 장진궁. 제가 이제 긴장자 여기 진이잖아요. 네. 얘가 진궁에서 이거 장진이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가 찾기 어려웠어요. 네네네. 장진궁이 낙가노의 황자가 있었던 장진궁이 옛날에 춘기 광정궁 자리다. 이게 일본 책에 나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네네. 그러면 낙가노의 황자님이시든 천예차에 여기에 근무를 했다는 거죠. 또 어제 갔던 내 춘기 신사는 그 장진궁이고 그 전에는 춘기 광정궁이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의장의 아들인 사기왕 국이 맞고 그러면 그러고 이 구역이 제가 한 2km 걷는데 지쳐서 못 걸었어요. 한 바퀴 싹 들어오면 한 4km 될 것 같아요. 만약 일본에 있는 뭐 다이신미보다 작지만 한 2km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걷다가 이제 어제 밤이 돼서 권해왔는데 그런 여기는 그 일본의 오사카 쪽에 큰 그 궁이 있다. 지금 여기는 도쿄 거기 다음으로 큰 궁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백제가 대화하고 이 본토 대화하고 여기 구주를 동시에 통화한 게 무령대왕인데 의자대왕이 그때가 화령점령한 시절에 백제 본토는 뺏기고 여기를 남겨두고 죽었지 않느냐. 그거를 천지천왕이야 뭐 후제라 가문이 만들어서 어쨌든 말은 많지만 깐무천왕이어서 오늘까지 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어제 그 행차도나 아니면 장진왕으로 바꿨다는 건 장진왕이 낙가노의 황자 장진왕이 바꿨다 나오니까 일본 행정동 역사에 일반 행정도에 나오니까 거기가 천지천왕이 있던 자리가 맞습니다. 황자 때 있었는지 그건 다시 공부해봤지만 어쨌든 있었으면 여기는 천지천왕과 뛸래뛸 수 없는 동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천무하고 천지의 그 관계도 여기서 해결이 나옵시다. 네네네네. 예, 아무래도 단시 그 하카타는 그 한반도하고의 관계에서도 예. 그 가깝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한반도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 중국을 가든 예. 여기를 통해서 가는 것이 그 하나의 여기가 하나의 중계지, 예. 중계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점차 이제 뭐이가 뭐 야외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랫동안 얘기할 수 없고 이런 얘기는 10시간, 100시간에도 네네. 하고 다음에 서울에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 저희가 대마도를 작년에 가다가 대마도에서 여기 오다 보면요. 오키노시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키노시마. 뭐 중지인도인데 오키노 토리시마는 아니죠. 예, 이거 중지인도 오키노시마. 오키노시마. 대마도에서 여기 오다 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고대 유물의 정창원이라고 후퇴된 유물이 모든 게 가야 유물이요. 근데 한국의 가야 유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규수역에서.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근데 국내청에서는 이걸 함가하고 있어요. 지금 몇십 년째. 가야 유물이 7,000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건, 이게 예, 예. 전창원은 네네. 이게 교토에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같은 이름이네요. 예. 그 오키노시마, 예. 대마도. 예. 대마도에- 대마도에서 여기 오다 보면 이는 섬이 있는데 그게 오키노시마래요. 거기에서 출처된 것이 고대 유물의 정창원이라고 한 거죠. 거기 가셨어요? 안 갔죠? 이거는 가야 예, 되네. 가야 되는데 예. 작년에 스시마선 갔다가 배편이 없어서 네네네. 나중에 후쿠오카 가서 거꾸로 하게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걸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출처된 유물이 100% 가야 됩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임나일본부를 했던 거는 가야를 얘기하는 거고 그 가야는 그 양자강에 있다가 한반도 남쪽에 있다가 나중에 큐스로 온 거죠. 이거 보면 여기 7,000점이 나왔으니까 그럼 네네네. 가야가 있던 거를 5세기 초에 백제가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옵니다. 그러면 일본 왕실의 기원은 적어도 가야사가 네. 저는 가야고 예. 후는 백제입니다. 네네. 그럼 그거는 이거는 확실하죠. 우리 역사를 한일 역사를 진짜 고생하신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그 존 카터 코벨 여자 박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일본 뒤에서는 모르지만 앞에서는 가야사라고 책을 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한일 역사는 가야를 없애버리고 그걸 복구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백제 역사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한반도하고 백제 역사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가야 역사를 한일이 공동 연구하다 보면 이제 한일 간에 갈등이 없어지고 중국도 동참화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그 종결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저도 약간 뭐 국수적인 제 개인적이지만 이 구주백제 이 큐스는 옛날부터 우리 땅이고 일본 땅이고 지금도 한국 땅이고 일본 땅이고 싸울 일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예, 물론 그 현재적인 그 연도의 계획으로는 그 일본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네. 역사적인 네. 논의를 할 때 여기에 그 백제가 네. 먼저 본고지를 그 일본 쪽에 만들었다. 그 기초가 된 곳이 여기 규슈이자 또 후쿠오카다. 이런 인식은 확실하게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본까지 후쿠오카까지 와서 대만이어서 저 콜TV 그 임원들하고 같이 와서 지금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꼬여 있는 3,000년 동안 꼬여 있는 그 한일 역사, 주라면 한중일 역사가 대륙 역사에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일본 열도로 붙기고 한반도가 또 대륙에서 밀려서 그 열도가 왜곡되고 조작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중일 역사 문화 포럼에서 이거를 다시 복원시키고 미래로 가는 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일본의 백제가 일본을
주도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제는 가야였다.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가 일본에 있는 거는 결국은 가야를 고구려 신라로 변형해 놓은 거 아니냐.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마지막 하면서 오늘 한중일 역사문화 TV가 이걸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토크쇼를 하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앞으로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한일, 중국까지 포함해서 한중일 학자들이 공동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굳혀나가는 시간을 만들어다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네네. 오늘 중요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호사카 일본이 여기 본향이니까 호사카 씨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그 동양의 병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병화의 기초에는 역사적인 인식이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대 그 한반도하고 일본이 사실상 하나였다. 그리고 또 그 백제의 본고지는 또 중국에 있었다. 그러면 한중일의 병화라는 그러한 개념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독서를 갖게 해주신 그 손 박사님의 또 감사드리고요.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여기 옷도 카페 좀 찍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 네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이게 아까 지금 나간다는 이야기, 포스로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었나?